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쌍방울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장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원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그것도 포기하고 스스로 귀국하겠다고 한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기를 했다라는 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라는 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했던 진술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가 자금의 흐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쌍방울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 들어와서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심경의 변화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한 것 자체는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속 사유라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를 살펴보는데요. 네. 도주 우려 부분에서는 이미 해외로 도피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인정될 것이고 그 증거인멸 혐의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 그룹 자체 내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부분도 이미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공범들이 대부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고직의 김 씨 입장에서도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불출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김 씨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김성태 회장의 진술 대부분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관련 예. 500만 불, 그다음에 방북 대가 300만 불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소위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게 불법적이건 합법적이건 만들어서 그걸 어떤 경로로 지급하고 이런 과정들을 꼼꼼히 기록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김성태 회장도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쌍방울 그 그룹 자체 이 소위 말하는 비자금 형성부터 돈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에 완전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 김성태 전 진술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금고직이 김모 씨의 이제 진술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겠죠? 일단 분명한 건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고직의 김 씨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쌍방울 관련된 혐의들은 대부분 자금 흐름을 쫓아야 되는 그런 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특히 외국환 거래법 같은 대북 송금 혐의라든지 자본시장법, 횡령 배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금고직의 김 씨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금고직의 김 씨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그 진술 여부도 중요하지만 진술 내용을 넘어서서 과연 물적 증거나 서류 같은 증거들을 검찰이 발견해낼 수 있을지에 따라서 특히 대북 송금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급물살을 타거나 결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자, 변호사비 대납은 차치하더라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대납을 했다는 거. 네. 자, 이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그와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예. 이재명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검찰의 소설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은 지금 북한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500만 불, 그다음에 대북 방문 대가로 지금 300만 불이 지원된 게 사실이라면 경기도와 연관성이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서부터 이 수사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이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의 어떤 연주를 통해서 그런 돈을 지급하고 어떤 사업의 대가를 따내고 이제 그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기도와의 관련성,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재명 그 당시 지사,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이 지급된 게 실제로 북한에 지급된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이제 연관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거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거를 대신 대납해줬으면 무언가 여기에 얻는 사업가기 때문에 이득이 있어야 될 건 말이죠. 그게 과연 경기도와 관련성이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 전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던 거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측과 상의를 했으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닙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그런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을 공소 제기하면서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공범 대신에 경기도 관계자와 상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알았을 가능성까지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는 뭐 여지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대북 송금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는지까지를 입증해내야 될 텐데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현재도 전혀 이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용인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혹시나 몰랐을 경우에는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아예 입증을 못해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말 그대로 뭐 소위 무능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방북하는 걸 대가로 돈이 지급이 됐다면 당사자만 모르고 나머지만 다 알고 그것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사업인데 무언가 경기도에서 돈이 못 가고 김성태 회장 측으로 해서 돈이 들어갔다면 이건 김성태 회장이 이 과정을 어떻게 알고 자발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관련돼 있는지 찾아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서 과연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뭐 돈을 쪼개서 환전해서 중국으로 가서 건네주고 하는 그 외국환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정말 구체적으로 그 과정 방법까지 논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 혐의까지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뭐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다 없다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사업이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였다면 이걸 과연 모를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 이제 수사의 출발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일단 빼돌린 돈이 590억 원이라 보고 있고요. 이 중에 약 100억 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도 밝혀내야 될 텐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 추적은 대부분 끝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자금 흐름들을 밝혀보다 보면 돈 세탁이 굉장히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최종 단계에서 한 100억 정도는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고지기 김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금고지기 김 씨가 이 비자금들을 어떻게 조성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이 100억이라는 돈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이 어떤 정치계나 또는 법 쪽에 어떤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까지도 검찰은 지금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관련해서 이 돈 세탁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금고지기 진술 부분들을 좀 의존을 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추적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이제 줄줄이 예.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